짐작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, 이런 일이 있는데,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 TV, 라디오, 그중에서 특히 라디오, 한마디로 말하면 좌파 방송입니다. 그냥 좌파 방송 일색.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정치권의 그 실권자들 만나서 이런저런 밥자리에서는 늘 저는 그 얘기를 꼭 해왔습니다. 라디오 절대 우습게 보지 마라. 근데 이분들은 라디오를 잘 안 듣는지, 출연은 많이 해도 듣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국민의힘의 공정미디어위원회가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, KBS 방송인 연합회 분석을 인용해서 발표를 했는데,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KBS 1라디오, 우리나라 라디오 채널이 수십 개가 넘습니다, 여러분. 그중에서 딱 하나만 KBS 1라디오 프로그램 그중에서 5개를 뽑았더니 야권 인사,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의 출연진이 국민의힘 쪽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연진보다 무려 7배가 많더라. 대개 방송은 말이죠, 기계적인 중립을 합니다. 가령 방송의 그 소유주 또는 방송의 뭐 그 어떤 전통적으로 그 방송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그 여당 성향, 야당 성향이 뭐 약간씩 있을 수가 있겠다. 혹시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변에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. 그런 방송들조차도 기계적인 중립을 맞추려고 합니다. 여당이 2명이면 야당도 2명, 좌파 쪽 사람이 3명 출연을 했으면 이쪽 보수 쪽도 3명, 이렇게 이제 숫자라도 맞추려고 하고, 그 다음에 발언을 하는 그 시간도 좀 맞추려고 하는데, KBS 1라디오는 그냥 안면물수, 방송통신위원회가 뭐 우리 편인데 뭐 이거 제재하고 경고하고 주의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데거든요. 거의 존재 이유가 그런 겁니다. 근데 뭐 방통위가 뭐 우리 편인데 뭐 7배.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나라 망신이었다, 뭐 빈손 외교였다,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7배 더 많이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. 이거 싫어합니다. 엊그제 있었던 싫어합니다.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라디오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방송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오늘 아침에도, 오늘 저녁 퇴근 시간에도. 출연진 사람 숫자를 다 일일이 헤아려 보니까 131명, 5개 프로그램에서 131명, 더불어민주당 쪽 80명, 여당 측은 11명. 8배네요. 7배가 아니라 8배. 그 프로그램 이름은 최경영의 최강시사, 신성원의 뉴스브런치, 최영일의 시사본부, 주진우의 라이브, 김성환의 시사야. 이제 그쪽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. 최경영 씨는 전 뉴스타파 기자이고, 신성원 씨는 민주노총 소속 아나운서고, 최영일 씨는 진보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박시영의 관계자고, 주진우 씨는 나는 꼼수다 전 멤버고, 김성환 씨는 전 미디어 오늘 기자다. 이 중에서 그 최영일이라는 분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데요. TV조선에도 뭐 거의 고정 멤버로 출연을 하고 그랬었습니다.
본인은 이제 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, 뭐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, 아무튼 이번에 출연진을 분석해 보니 또 내용은 막상 이렇게 지적을 당할 부분이 있었군요. 그래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지금 KBS 라디오는 미디어 오늘과 오마이뉴스가 없으면 방송을 못하는 지경이다. 그 출연진들 보면은 현직 오마이뉴스 기자, 또 오마이뉴스 출신. 아휴, 뭐 그렇습니다.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 기간 매일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매일 6명에서 8명의 패널이 출연했다. 이 중 야권으로 분류된 인사는 22명, 여권 분류는 6명. 주진우 라이브에는 박범계 혹은 김준영, 전화 인터뷰 때는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, 이런 사람들 나왔다는 겁니다. 최영일 시사본부, 김성환 시사야, 이 기간 보수 성향 인사는 단 한 명도 출연하지 않았다. KBS 1라디오가 이렇다면은 MBC는 어떨까요? MBC 조사해 보면 MBC 라디오, CBS 라디오, YTN 라디오, TBS 라디오, SBS 라디오, 그 지상파들은 라디오 채널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. 중점적으로 시사 프로그램이 많은 그런 채널도 있지만 뭐 다른 프로도 또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왜 이것이 심각한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. 우리나라의 2022년, 지금이라고 말해도 되죠. 등록 차량이 여러분 몇 대인 줄 아십니까? 2,550만 대. 우리나라에 등록도에 있는 차량 2,550만 대. 차량이요, 한 사람, 두 사람당 한 대가 있는 겁니다. 2,500만 대가 지금 대한민국 땅을 굴러다니고 있는 겁니다. 차량 일일 통행 횟수 10년 전 통계밖에 일단 찾지 못해서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이미 2.13회.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계신다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이 차를 하루에 2번쯤 운행한다, 이런 겁니다. 2번에서 3번 사이. 더더욱 중요한 것은 차량 하나, 한 대당 평균 승차 인원 3.8명. 승용차는 좀 덜하겠지만 또 큰 차들도 있잖아요. 수십 명씩 타는 차들. 그게 전체적으로 평균을 낸 겁니다. 차량 한 대당 평균 승차 인원이 4명쯤 된다는 겁니다. 더더욱 중요한 통계는 자가운전의 경우에 차량 하나의 하루 주행시간이 1시간 55분. 우리나라의 등록 차량이 2,500만 대가 되고요. 그 차량들이 일일 평균 통행 횟수가 2번 내지 3번쯤 되고요. 그 차에 타고 있는 승차 인원이 4명쯤 되고요. 운전하는 시간이 하루 2시간쯤 됩니다. 차 안에서 뭐 합니까? 라디오 듣지요.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. 이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틀면 어디 채널을 고정할 데가 없어요. 전부 다 좌파 방송만 있으니까. 그래서 네, 방금 들은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? 그러면 그렇지. MBC 라디오 윤석열 대통령 방미
기간 중에 야당 쪽 패널이 여당 쪽 패널의 9배. 그냥 10배죠, 10배.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제대로 평가해주는 패널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10명당 1명이면은 출연진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 조그만 구석구석에 깨알같이 있는 것들 다 트집 잡아서 조롱하고 방금 나온 것은 MBC 제3노조 성명서 내용입니다. 여당 쪽은 4명, 야당 쪽은 37명. 4, 9, 36, 9분의 1 맞네요. 그래서 그 한국에도 이른바 그 우파 보수 청취자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는 중도층도 들을만 할 수 있는 그런 라디오, 코리안 폭스 라디오가 필요하다.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코리안 폭스 1, 코리안 폭스 2, 코리안 폭스 3 이거 필요하다. 수년 전부터 저는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를 뭐 여기 읍소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그래 왔었는데요.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 교체한 지 1년이 돼 있는데 라디오는 전혀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전혀. 문재인 때와 그대로입니다. 라디오 채널을 하나 개국하려면 여러분 방송법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다 알 수가 있고 이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라디오 방송을 개국할 수 있는 자격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재정 문제도 튼튼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.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. 라디오 방송 필요합니다. 정말로.